안녕하세요. 지난번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네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배운 한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제가 아이디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동의를 얻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미 저한테 질문해 주신 이 모든 질문지에 답변이 다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질문들 중에서 키포인트 4개를 추려서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떨구는 듯한 모습, 한 명, 깨끗한 편, 피가 조금 흘렀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문장에서 중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압축을 했을 때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구조사 한 분이 피가 조금 흐르지만 깨끗하게 보이는 시신을 올렸을 때 목 부분이 떨구어졌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하나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아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피가 흐른다에서 역추론을 해서 가겠습니다. 피가 흐른다는 얘기는 혈액 응고가 없었다는 얘기고 혈액 응고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 응고 때 생기는 시반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시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정민 군의 몸의 상태가 깨끗하게 보여졌죠. 시반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후 경직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후 경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체가 뻣뻣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을 떨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체가 깨끗했다는 얘기는 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게 변화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의 질문을 이 한 다이아그램에 압축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질문 하나에 즉 답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각각 개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신 인양 시 사후 경직 상태라면 목 부분이 고개 떨구듯이 떨궈지는 게 가능한가요? 위에는 사진이지만 영상을 보면 목 부분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분께서 사후 경직이 됐는데 어떻게 목이 떨궈지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사후 경직이 일어나려면은 혈액의 응고가 돼야 되고 혈액의 응고가 되면 시반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이 사후 경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손정민 군의 몸에서는 시반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혈액의 응고가 안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경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정민 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몸 부분에서 약간의 분홍빛이 조금 띄어지기는 했어요. 이것은 익사 특유의 나올 수 있는 시반이에요. 시반이 뚜렷하게 원래는 보라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익사의 경우에는 혈액이 완전히 응고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분홍빛깔로 띄어진다고 해요. 고개가 떨궈지는 게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건져내는 게 가능하냐? 근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손정민 군 몸이 불어나지가 않았어요. 불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몸무게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손정민 군의 몸이 60에서 70kg 사이로 생각이 되는데 60에서 70kg 사이면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해조류나 물고기에 의해서 시신이 상처가 생기지 않고 어떻게 깨끗하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깨끗한 편. 또 아버님의 진술이 손정민 군의 몸이 깨끗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겉에서 보이는 부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해조류나 물고기에 의해서 사체가 상하게 되는 경우는 부패가 시작하는 시점하고 되게 맞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평균 수온이 16도 정도였거든요. 16도 정도에서 육안으로 봤을 적에도 부패가 생기는 시점은 한 15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발견이 됐었다면은 손상이 됐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5일에서 6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체가 손상이 되기 전에 다행히도 건져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비교적 따뜻한 수온이라서 피가 응고되었을 텐데 시신 인양 시 상처 부위에서 피가 조금 흘렀다는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지금 질문에서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비교적 따뜻한 수온, 이거는 굉장히 문과적인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비교적 따뜻한 수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숫자로 말을 해야지나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온도가 16도였는데 5도나 10도에 비해선 따뜻했겠지만 25도의 비교적에서는 차갑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따뜻한 수온이라는 게 좀 이거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그리고 3번 질문에서 해 주셨다시피 시신이 계속 물 때문에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혈액 응고가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가 흘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연관돼서 좀 더 다른 그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냉동 보관됐었다."라고 그 답글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냉동 보관이 됐었으면 피가 응고가 됐어야 됐고, 피가 응고가 되면 시반이 보여야 됐고, 시반이 보였으면 사후 경직이 돼야 됐었고, 사후 경직이 됐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그렇게 안 떨궈졌겠죠. 그리고 발견됐을 때 피 출혈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피가 응고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피가 응고가 됐다는 얘기는 시반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버님께서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 상처 때문에 5, 6일 강에 있었으면은 피가 다 뽑혀서 사체가 하얗게 돼야 된다. 그런데 피가 나고 있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손가락 2마디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 2마디 상처에서 피가 그렇게 다 뽑히지가 않아요. 이제 해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해부를 처음 할 적에 사람 몸부터 하질 않아요. 돼지부터 잡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희들이 아기 돼지를 받는데 그 아기 돼지를 받을 때 피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냉동 보관된 백숙 같은 상태로 받아요. 피가 다 없어요. 그럼 그 피가 다 어디를 갔냐? 기계로 다 뽑아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가 다 뽑혀서 손정민군 사체가 하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속된 말로 제가 어떻게 포장이 안 되는데 하다못해 베이컨 만들 때라던가 이럴 때 보면은 돼지 멱을 땁니다. 멱을 따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뽑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체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체가 하얗게 되려면 멱을 따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뽑고 한강물에 던지던가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피를 다 뽑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사체가 하얗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손가락 하나 잘렸다고 해서 저희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부패가 있고 막 물고기들한테 뭐 먹히고 이게 가능한 온도가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가능한 상황은 모든 요건이 똑같은 상황에서 수온 25도 정도 되면은 가능해집니다. 익사는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수온, 물의 흐름, 물의 깊이, 그 다음에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바닷가인지 민물인지 호수인지 늪인지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댓글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댓글들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식적이라는 단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식이라는 건 저희들이 매일 생활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쌓아놓은 지식이 쌓이고 쌓인 게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익사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서로 얽혀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상식을 거기다가 대입을 할 것이며 평생 살면서 익사된 사체를 볼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상식을 거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익사 사체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상식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옷이 찢어져야 된다 이러는데 옷이 요즘 왜 찢어집니까? 뭐 친환경 요소에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뭐 그 특수 재질로 만든 옷이 아닌 다음에야 옷이 5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다 찢어집니까? 과학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렇게 안 찢어져요, 옷이. 네, 제 답변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